첫 번째 중력. 중력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력을 못 느낀다면 간단하게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럼 밑으로 쫙 떨어질 거예요. 아니면 지구가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여러분들 잡아 당기게 돼 있어요. 중력이죠. 전자기력. 요 앞에 가니까 전자기력 있더라고요. 전자기력, 이렇게 우리 정전기 힘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전기력 있죠? 그것처럼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우선 중력과 전자기력. 이 두 가지 힘은 누구든지 알아요. 왜 누구든지 아냐면 눈에 보이니까. 뭘 만드냐면 태양계를 만들고 원자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알고 고등학교까지 다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야만 아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력, 양력. 뭐냐면 강력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을 뭉치게 하는 힘이고, 양력은 그 원자핵의 핵종을 변환시키고 깨트리는 힘이에요. 하나는 뭉치게 하는 힘이고 하나는 깨트리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냐면 애토믹, 즉 원자 세계 안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기본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 모형이라는 건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표준 모형은 뭐냐면 물질하고 상호작용으로 우주가 이루어졌다는데, 이 물질도 입자고 상호작용도 입자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이런 주장이에요. 고전 이론은 물질 A하고 물질 B가 서로 땡기고 밀치고 하는 게 그 소위 말해서 힘에서 땡기고 밀치는 물질 힘이 고전 이론인 반면에, 표준 모형은 물질과 물질뿐만 아니라 상호작용도 입자라서 입자가 입자끼리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벌어지는 거라는 게 표준 모형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주기율표도 다 입자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도 다 입자라는 거예요. 어떤 입자냐면 이런 입자입니다. 이제 어렵죠? 이제부터 이제 막 졸기 시작할 거예요. 저 90개, 100개가 넘는 저 맨델레프의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입자는요, 다 쪼개고 칼로 다 쪼개가지고 마법사처럼 마술사같이 다 몰아넣으면 12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6개의 렙톤과 6개의 쿼크라 그래서 12개의, 우리가 페르미온이라는 말, 어려운 말 적어놨는데요, 12개의 입자로 다 쪼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구성요소예요. 주기율표는 저 12개를 가지고 만든 것 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힘은 입자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보면 여러 가지 저 기호들이 있어요. 뭐 감마, Z0, W 플러스 마이너스 G 이렇게 있는데, 그 4개의 보손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4개의 보손 입자가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즉 표준 모형은 물질은 12개의 입자, 힘은 4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16개를 가지고 세상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다 설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표준 모형이에요. 불행히도 중력은 빼고입니다. 왜 중력은 빼냐면 너무나 약해서 표준 모형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빼놓은 상태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 결론 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식스 미케니즘 얘기를 할 건데, 요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예, 표준 모형에 나오는 입자들이요, 즉 아까 얘기했던 페르미온 12개, 보존 4개, 이 12개, 16개 입자들은 전부 수학적인 입자예요. 다 수학적인 입자니까 수학에는 질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양자수 퀀텀 넘버라 부르는데요, 그냥 뭐 전하가 2분의 1, 그 다음에 무슨 뭐 스핀이 2분의 1,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학으로. 근데 수학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입자의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으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여러분들 잘 모르나 보죠? 상대성 이론에 보면 질량이 0인 입자는 무조건 광속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표준 모형의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입자들이 질량이 0이니까 모든 입자들은 광속으로 다 날아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처럼 인간이나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광속으로 도망가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입자들이 광속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입자들이 질량이 있다는 얘기고, 질량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입자들한테 질량을 주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 누구예요? 대답. 오른쪽에 계신 분? 예. 왼쪽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 접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김수현 씨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대등해요. 아주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아무도 지금 뭐 반항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인물이 좀 되는 모양인데, 예, 반응을 하시네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대등하다는 얘기예요. 왜 수학적으로 대등하냐면, 김수현 씨하고 저하고 사진을 1대1로 비교해 볼게요. 머리 하나, 그렇죠? 코 하나, 콧구녕 2개, 귀 둘, 귓구녕 둘, 다리 2개. 수학으로는 부결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실에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만약에 김수현 씨가 지금 옆에 제 옆에 있습니다. 저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있다고 치고요, 이분하고 저하고 둘이 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이 길로 나가고요, 그다음 김수현 씨는 저 길로 나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파란색이 저고요, 빨간색이 김수현 씨예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노란색 점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신 관중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뭔 얘기냐면 저는 아주 쉽게 여기를 빠져나가는 반면에 김수현 씨는 여기서 10m도 못 움직입니다. 자, 김수현 씨하고 저하고는 수학적으로는 대등했지만 바로 힉스 입자라는 놈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즉 관중들에 의해서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아니라 그 진공 속에 힉스 장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힉스 장이라는 놈이 사실은 장의 양자화를 우리가 입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입자들이 가득 달라붙으면 그놈은 무거운 입자가 되는 거고요, 안 달라붙으면 가벼운 입자가 되는 거죠. 아주 쉽죠? 그래서 표준 모형을 완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자를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페르미온 12개, 보존 4개가 있고요, 힉스 입자가 있어야만 자연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야심찬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 보여줄게요. 자, 힉스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가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물방울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동영상 돌려줘 보시죠. 예, 스톱. 여기서 스톱 해주세요. 위에 뭐가 보이죠? 물방울 보이죠? 맞습니다. 힉스 입자를 만들려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공에다가 에너지를 때려 넣어야 돼요. 돌을 던져야 돼요. 진공에다 돌을 던지면 진공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힉스 입자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를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힉스 입자를 만드는 제조법입니다. 먼저 가속기를 만들어서 양성자와 양성자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서 아까 동영상 본 것처럼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시키면요, 꽝 하고 에너지가 뭉쳐요. 이 에너지는 어디 뭉친 거냐면 진공 속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진공 속으로 에너지를 아주 높게 만들면 입자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E = MC 제곱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E = MC 제곱은 뭐냐면 에너지가 충분하면 매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힉스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입자는 곧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물방울도 호수까지 튀어 올랐다 다시 떨어져서 없어지죠? 그것처럼 없어집니다. 없어진 힉스 입자를 나만 보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걸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재빨리 찍어서 인증샷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날려야 되죠. 내가 힉스 입자 사진 찍었어. 그래야 믿어줄 거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힉스 입자를 발견한 겁니다. 자, 우리가 힉스 입자라고 믿어지는 몇 가지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4개가 있죠. 굵은 선 2개가 있고 뭐 가는 선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 2개와 뮤온이라는 입자 2개로 붕괴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가는 선 4개가 있죠. 4개의 뮤온 입자로 붕괴된 사진. 이런 사진을 찾아내기만 하면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국제공동연구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진을 혼자 찾기 힘드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뭉쳐서 해요. 우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요, 제네바 공항 뒤로 가면 유럽 핵입자 공동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그 동네 사람들은 모르고요, 그 지하 100m에다가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어요. 실제로 가속기를 어디에 들어있냐면 저 보면 지하 100m에서 한 200m 사이에 그 레만 호수가 있고 거기에 27kg가 되는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이 가속기를 왜 만들었어요? 여기 벌써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네. 양성자와 양성자 가속시켜서 진공에다가 에너지를 때려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지 않을까봐 그런 가속기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27kg의 가속기에 한 군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엔지니어 2사람이 이거를 다 언제 고치나 하고 이렇게 한숨 쉬고 있어요. 힉스 입자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화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왜 넘어가냐면 저 밑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대학생이 돼도 이해하기 힘든 그림인데, 힉스 입자가 쪼개진 다음에 2갈래로 갈라질지 3갈래로 갈라질지를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걸 찾아야 돼요. 힉스 입자 찾는 거는 마치 여러분들 좋아하는 윌리를 찾아라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이렇게 힘들어요. 윌리 어디 있어요? 벌써 찾은 친구 있어요? 예, 힉스 입자를 찾는 건 윌리를 찾는데 이거 제일 빨리 찾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찾냐면요, 자로 금을 그어가지고요, 엄마, 아빠, 삼촌, 누나, 이모 다 모여가지고요, 각 섹션별로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국제공동연구예요. 국제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젊은이들, 일본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같이 뭉쳐서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려면요 땅도 파야 되고요, 여기 용의자를 잡으려면 땅도 파야 되고 첨단 장비도 이용해야 되고 뭐 각종 일들을 많이 하죠. 용의자를 검거하면 어떻게 해요? 검거하면 그 용의자가 식수입자가 맞는지를 찾아서 정말 식수입자면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여기 보면 약 80개국에 8,000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힉스 입자를 찾기 나섰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사이즈가 올림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힉스 입자 찾기 올림픽이라고 부릅니다. 힉스 입자를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되죠. 사진을 찍는 인증샷은 거대한 카메라로 만드는데요. 이런 프랑스에 가면 이런 구멍이 있고 여기 저 구멍이 보입니다. 이 구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요 가속기까지 뚫어요. 여기 가속기가 충돌을 딱 시키면 충돌시키는 그 지점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설치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우선 이 지하 터널이고요. 여기 이제 입자와 입자들이 충돌하는 그 지점입니다. 거기 땅을 파고요. 거기에 저렇게 집채만한 검출기라는데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 만들어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저기 보면 사람 하나 보이죠? 저 사람이 뭐냐면 저 사람이 이 검출기 두 개를 이제 합치기 직전에 사진을 찍은 거고, 저게 합쳐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검출기 볼 수가 없어요. 저 검출기부터 나오는 사진을 다 이제 분석하는 일만 남았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공동연구단에 약 15%의 사람이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나머지 85%는 어디 있다?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자, 다 같이 이제 전체 만들어진 검출기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찍을 수가 없냐면 지하 공간이 한정돼 있고 검출기가 너무 크니까 카메라 앵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이고요. 사실 저기 보면 저 많은 사람인데 저 큰 검출기에 보면 여러분들 한국 국기가 보일 겁니다. 저기 보면 저 빨간색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검출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선배들 과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그 검출기가 힉스 입자 찾는 데 쓰였고요. 신의 입자를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아까 정리해 보면 가속기를 만들어서 가속기로 양성자 충돌시켜서 진공 속에 에너지를 넣고, 진공이 역이 돼서 힉스 입자를 만들어낸 것이 붕괴되면 디텍터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은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눠서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2012년 얘기로 들어갈게요. 노벨상. 요거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양성자가 날아가서 부딪히죠? 그 다음에 쪼개집니다. 쪼개서 저기 검출기에 남긴 신호를 찰칵 하고 찍습니다. 요걸 분석하는 거죠. 요것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성인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힉스 입자를 찾는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이냐면 똑같은 사진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안경을 쓴 미녀가 10%고 모자를 쓴 미녀가 10%라고 쳐봐요. 그러면 안경과 모자를 동시에 쓴 미녀는 1%겠죠? 그 1%를 찾으려면 100장의 사진으로는 안 돼요. 수만 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계적인 판단이고, 그 통계적인 판단을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동영상 보여주시죠. 뭐가 보이시죠? 여기 파란 거하고 빨간 게 보이시죠? 파란 거는 이론에 의해서 힉스 입자가 없다고 가정하는 사진이고요. 저기는 저 빨간 거는 힉스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이에요. 두 가지 모델이고요. 점은요 데이터예요. 실제 우리가 가속기를 돌려서 얻은 점이에요. 자, 파란색 모델하고 그다음 빨간색 모델이 있고, 점은 뭐하고 가까워요? 빨간색에 가깝죠? 바로 힉스 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저 점이 저 빨간색하고 모델이 맞다라는 통계적인 확률을 얻어서 99.9999999가 8개 나올 때까지 확실히 하면 이제 힉스 입자가 맞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 선언은 이렇게 두 가지를 얻었고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게 이제 힉스 입자가 붕괴된 사진이라고 믿어지는 사진들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요. 바로 2012년 7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도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전 세계 언론들이 떠들썩했습니다. 뭐냐면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 사이언스 페이퍼도 나왔고 KBS 뉴스에도 나왔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곧 개봉하는 스티븐 호킹의 영화가 나오는데요. 스티븐 호킹이 뭐 $100 잃었다는 얘기도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거에 의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사원소설을 배웠을 거예요. 만약에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원자설을 배웠을 거예요. 100년 전에 태어난 저희들 같이 늙은 사람들은 맨델레프 이 얘기를 배웠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원자와 전자 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요, 이제 표준 모형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시대가 발전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다릅니다. 지금 표준 모형은 이제 식스 입자까지 17개 입자로 자연을 설명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얘기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표준 모형이라는 것은 완성된 이론은 아니고요. 아까 중력 빼놨다 그랬죠. 그 중력까지 합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대통일 이론. 남북한 관계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중력까지 합친 대통일 이론을 만드는 게 남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대통일 이론을 완성해서 노벨상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